벨기에. 서유럽의 북해의 면에 있는 이번 주재 국가이다. 1516년 에스파냐의 영토가 되었고 18세기 초에는 오스트리아, 1789년부터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워털루 전투 뒤 네덜란드에 병합되었다. 1830년 8월에 독립하여 1839년 런던 회의에서 영세 중립국으로 보장받았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벨기에 왕국이며 영어로는 벨지움, 프랑스어로는 벨지크, 네덜란드어로는 벨리어, 독일어로는 벨기엔이라고 한다. 벨기에는 연방제 헌정 구조의 입헌군주국이다. 벨기에는 민족과 언어에 따라 북부의 플랑드르, 남부의 왈롱 그리고 수도인 브뤼셀 등 3개 지역으로 나뉘며 각 지방정부가 정치, 경제적으로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한다. 벨기에는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도로 발달된 산업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수도인 브뤼셀은 집행위원회 등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이 위치하여 유럽의 수도로도 불리는 국제적인 도시이다. (2) 자연. 벨기에는 북해에 돌출된 라인강 삼각주의 남쪽에 위치하며 지형상으로는 저평한 북해 연안지대, 플랑드르 남동 내륙부의 구릉지대, 아르덴 고원지대의 3개 지대로 나누어진다. 북해 연안지대는 네덜란드에서 북프랑스에 이어지는 평야의 일부로 고도 50m 이하이다. 특히 해안 부근은 해면 이하의 저지로 간척지, 사구가 잇따른 저지대로 평균 고도 5m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 연안 지역은 예로부터 플랑드르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곳이다. 사질 토양이 탁월한 지역이나 수세기에 걸쳐 시비와 토지 개량 사업에 의해서 풍요한 농목지를 이루는 한편 중세 이래 모직무렵이 발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플랑드르의 남부를 동류하는 스엘대강 연변에는 명읍 켄트가 있고 그 북서쪽에는 브리게, 오스탕드 등의 도시가 있다. 스엘대강의 하류부 안트베르펜 부근에서 네덜란드 국경을 따라 동서로 펼쳐진 평야는 캄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휘스로 뒤덮인 불모지였으나 20세기 이래 캄핀의 동쪽 림부르크주의 풍부한 석탄의 매장이 확인되어 일약 신흥공업지대로서 이목을 끌었다. 메즈, 스엘대 양강을 연결하는 알베르트 운하가 캄핀의 남부를 관통하여 운하지대의 공업화, 도시화가 급속한 진전을 이루었다. 플랑드르 남동 내륙의 구릉지대는 평균 고도 150m 내외의 파랑성 구릉이 가로놓여 있으며 중앙구릉으로 불린다. 레스로 뒤덮인 백악층의 구릉으로 그 남부는 상부르, 메주 단층곡에 의해서 아르덴 고원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곳에는 나무르, 샤를르와 리에 주를 중심으로 단층곡 각처에 매장된 석탄을 이용하여 공업도시다. 구릉상의 레스나 점토층은 토지가 비옥하여 벨기에 최대의 농목지가 전개되고 그 북부의 수도 브뤼셀이 위치한다. 아르덴 고원지대는 상부르 단층곡 남부에 위치하며 아일란드 서부에서 독일까지 이르는 헤르시니아 산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평균 고도 600m 내외의 고원이나 많은 협곡이 발달하여 교통이 불편하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선 해양성 기후이다. 그러나 국토가 전체적으로 내륙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아르덴 고원이 있어 고도와 바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상당한 지역차가 생긴다. 내륙에서 해안에 이를수록 평균 기온은 상승하나 해안지대에서도 겨울에는 대서양의 영향을 잘 받는 브리타뉴 해안이나 아일랜드 해안에 비하면 그다지 따뜻하지는 않다. 강수는 1년을 통하여 고루 분포하나 해안지대만은 사계절을 통하여 비가 내리고 특히 가을에 많이 내린다. 내륙부는 대륙의 영향이 크며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바람은 대서양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사계절을 통하여
대서양 기단이 벨기에에 이르러 수분하다. 그러나 동풍이 부는 날이 적지 않으며 특히 봄에는 한기를 수반하는 동풍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3) 주민. 로마 시대에 현재의 벨기에를 점거한 것은 켈트 민족으로 벨기에라는 명칭도 이 민족의 부족명에서 유래한다. 벨기에족은 한때 카이사르에 항전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로마화되고 언어도 로망 제어의 하나인 왈로너를 사용하게 되었다. 3세기 무렵부터 동방에서 게르만계의 프랑크족이 침입하여 켈트족을 남쪽 고원으로 퇴거시켰다. 중앙구릉의 삼림지대에서는 프랑크족의 남침을 막으면서 켈트족이 주로 플랑드르 지방에 정착하여 네덜란드와 비슷한 플라망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400년간 4세기 무렵에 성립한 민족과 언어의 분포는 그대로 유지되어 벨기에를 전형적인 두 개 언어 국가로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수도 브뤼셀의 남쪽 워털로 부근을 동서로 달리는 명확한 언어 한계가 존재하며 이 선 이북에서는 플라망어가, 이 남에서는 켈트족의 후예들이 여전히 프랑스어와 비슷한 왈로너를 사용하고 있다. 1831년 이래 이따금 언어 통일운동이 시도되고 있으나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 중 언어 사용 비율은 네덜란드 57.5%, 프랑스어 32.5%, 독일어 0.7%, 이중 언어 사용자 9.3%이다. 종교는 주민의 75%가 가톨릭에 속해 있으나 도시나 공업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도의 분포도 볼 수 있다. (4) 역사. 4세기 무렵부터 중앙구릉지대의 삼림을 경계로 북쪽에는 플라망족, 남쪽에는 왈론족이 거주하였으나 9세기에 모두 샤르마뉴에게 정복되고 벨기에는 그 제국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교통이 편리하여 주위의 민족이 이따금 이 지역을 침공해서 전쟁터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전쟁의 자극도 있어 도시의 자유수단이 강화되고 상공업도 발달하였다. 12에서 13세기 무렵 헨트, 브리지 등 플랑드르의 모든 도시는 모직물 공업에 의해서 고도로 발달하였으며 그 명성은 유럽 전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14세기에는 모직물 업자 간의 내분, 도시 부르주아와 지방 농민과의 반목으로 플랑드르는 위기를 초래하여 수많은 모직공들이 영국으로 도피하였기 때문에 양모공업의 번영 중심지는 영국으로 이동하였다. 이 틈을 타서 프랑스의 부르고 뉴가의 세력은 벨기에로 뻗었으며 다시 15세기에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합스부르크가의 카를 5세가 1516년 에스파냐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곳은 자동적으로 에스파냐 영토가 되었다. 카를 5세는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지하에서 벨기에는 르네상스를 맞이하여 플랑드르파라고 불리는 위대한 화가들의 제작 활동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555년 필립 2세가 왕위에 오르자 극단적인 가톨릭 보호 정책을 취하여 신교도가 많은 네덜란드는 폭동 끝에 1581년 독립하기에 이르렀다. 가톨릭 교도가 많은 벨기에는 명목상 그대로 에스파냐 영토로서 머물렀으나 대폭적인 자치권을 획득하였다. 17세기의 벨기에는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오스트리아 등 각국의 투쟁 무대가 되었다. 18세기 초 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가로부터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의 지배권을 이양하여 벨기에는 오스트리아의 영토가 되었으나 1789년 프랑스의 혁명정부군이 두 번에 걸쳐 벨기에를 점령하고 프랑스의 영토권을 확립하였다. 1804년부터 10년간 나폴레옹 1세가 통치하였으나 그의 반그리스도교적 군국주의적인 정책은 시민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털루의 싸움에서 실패하자 같은 해 빈웨이에서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병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1830년 8월 혁명에 의해서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1831년부터 벨기에 왕국으로서 각국으로부터 승인되고 또한 1839년의 런던 회의에서 벨기에의 영세 중립이 보장되었다. 독립 후에는 레오폴드 1세, 2세의 현정이 계속되고 1885년에는 본국의 80배나 넓은 콩고 자유국을 영유하여 경제적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군이 벨기에를 점령하였고 다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전후 벨기에는 베넬룩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에 적극적으로 감행하고 국토의 방위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였다. 1960에서 62년에는 콩고 기타 지역의 독립에 의해서 해외 영토를 모두 잃었다. 5. 정치. 일. 정부. 벨기에는 1831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 2회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바탕으로 정치를 행하고 있다. 정치는 극히 민주적인 입헌군주국이며 국왕은 국가의 원수이나 단독으로 입법권,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입법권은 국왕, 상원 및 하원 공동으로 행사한다. 선거는 보통선거이며 1849년부터 부녀자의 참정권도 인정되었다. 상원의 조직은 복잡하고 피선거권자의 연령도 하원의 25세 이상에 대하여 상원은 4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상원 71명, 하원 150명으로 임기는 양원 모두 4년이다. 정당은 1840년에 성립된 가톨릭당과 자유당이 반세기에 걸쳐 공립학교 제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정쟁을 전개하였으나 1884년 가톨릭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증가하고 있었던 노동자 계급을 배후로 1885년 진보적인 노동당이 결성되었다. 1999년 총선 결과 상원은 자유진보당 23석, 기독민주당 22석, 사회당 19석을 각각 차지하였고 하원은 자유진보당 40석, 기독민주당 40석, 사회당 4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지방은 10개 주와 589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기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나 그 중에서도 도시 단위로 오랫동안 고난의 역사를 헤쳐왔던 2666개의 많은 도시 공동체는 유럽에서 그 외가 없을 정도로 굳건한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일체의 행정은 6년의 임기를 갖는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회의를 거쳐 행해진다. 군사, 외교. 벨기에 외교는 기본적으로 소국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소국주의적인 외교였다. 그리고 1839년 각국으로부터 승인된 영세 중립국의 위치를 금과 옥조로서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불법 침입을 받아 영세 중립은 한 조각의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따라서 같은 운명을 지닌 소국 네덜란드와 유대를 맺어 서로 사이좋은 이웃이 되어 대국이 서로 붐비고 있는 세계에 대응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국 의존주의도 하나의 조류가 되어 유엔의 성립을 가장 기뻐한 것은 벨기에였다고 한다. 1950년대에 네이토 후 EEC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네이토 사령부와 EC 집행부가 브뤼셀에 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군비의 확충을 꾀하고 1951년에는 종래의 자유병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반대 때문에 해마다 기간이 단축되어 현재는 8에서 10개월이 되고 있다. 경제. 벨기에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업이다.
국토가 협소한 것에 비하여 공업 품목은 놀랄 만큼 다양하다. 중세 이래 플랑드르 지방은 모직물 공업의 번영으로 그 이름을 떨쳤으나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나 독일에 앞서 먼저 용광로가 가동되었고 근대적인 금속 공장도 이곳에 설립되었다. 근대 공업의 입지 요인 중 하나는 북부 프랑스로부터 라인 지방에 걸쳐 전개되는 탄전지대가 중앙구릉을 통과하여 몽스, 샤를루아, 레지 부근에서 풍부한 석탄이 산출된 것이다. 이들 중앙구릉 탄전의 출탄량은 최근 감소되고 있으나 대신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이 계획되어 국내 4개소의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다. 산출량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벨기에 광물 중 유일한 중요 자원인 석탄을 바탕으로 하여 리에지, 나뮤르 등의 제철 도시에서 세계 제11위에 해당하는 철강을 생산한다. 그중 약 40%는 국내 소비에 충당되며 나머지는 수출되고 벨기에는 철강 생산국으로서 손꼽히게 되었다. 그러나 벨기에 공업의 특색은 국내 원료 자원이 적어 구리, 원유, 나바연, 다이아몬드 등의 원석을 수입하여 이것을 가공, 제품화해서 수출하는 것이며 철강을 비롯하여 기계류, 자동차, 구리, 다이아몬드 등이 주요한 수출 품목이 되고 있다. 한편 샤를루아에서 브뤼셀 안트베르펜을 연결하는 북동에서 남서 방향의 공업지대는 유리, 의복류, 식료품, 종이, 피혁 등의 소비재 공업이 성하고 브뤼셀의 북쪽 교외 메헬레는 일찍이 유명한 레이스 산지로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각종의 섬유공업으로 번영하고 있다. 이들 공업의 번영과 함께 플랑드르 지방을 비롯한 평야지대에서 맹류, 사탕모, 감자, 목초가 재배되고 낙농도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풍요한 농목, 공업을 배경으로 벨기에의 고밀도 인구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인구의 압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실업 문제가 없고 소수가 프랑스에 이주하고 있다. 인구 밀도와 같이 철도 밀도도 높아 국토 면적 100제곱킬로미터당 16km에 이른다. 운하망도 발달하여 스엘대, 메주 양하계의 자연수로와 함께 중요 도시 상호 간은 수로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종래에는 운하는 300톤급의 작은 선박만이 통행하였던 결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1300톤급의 대형 선박도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알베르트 운하의 기점 안트베르펜은 북해안의 중개무역항으로서 활기를 띠고 있다. 사회 벨기에는 명목상으로는 1831년에 탄생한 신흥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 시대부터 존속해온 게르만, 라틴 양계의 옛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주민의 교양을 향상시켜 사회는 우아하고 세련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수세기에 걸친 전란의 역사는 도시 단위의 자위적 자치조직을 형성하여 인트라무로스라고 불리는 대소의 도시가 각기 개성이 풍부한 공동체로서 존속한다. 중세 이래 모직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함께 왕후귀족과 부유상인을 후원자로 하는 예술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플랑드르파로 알려진 H. 바네이크, H. 멤링크, J. 브레겔, 피루벤스 등의 대화가가 배출되어 수도를 비롯해서 각지의 미술관, 교회당에 그들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명작품이 남아있다. 다만 회화, 조각, 건축 등의 조형예술에 비하여 문학 방면에 세계적인 명작이 별로 없는 것은 벨기에가 두 개 언어 국가이기 때문이다. 남북부 주민의 언어가 상이한 것은 국가적 통일을 방해하는 듯하나 극히 최근까지 두 개 언어의 공존은 이 나라의 국민 감정을 왜곡시키는 원인은 되지 않았다. 북부의 플라망족은 일반적으로 냉정하고 왈론족은 켈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격정적인 성질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열심히 하고 상식을 중요 여기며 독립우호의 정신이 넘치며 예술에 대한 높은 감수성이 탁월한 것은 벨기에인 전체의 공통된 특색이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플라망족 거주 지역인 캄핀평야의 공업 발달에 따라 이 지방의 인구는 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고
경제 수준, 생활 수준의 현저한 상승을 보이는 데 비해서 플랑드르의 남부에서 아르덴에 걸친 왈론족의 거주 지역은 인구 증가도 정체 상태이고 경제 생활에서도 플라망족 거주 지역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950년대 플라망인이 지지하는 그리스도교 사회당의 내각이 성립되자 왈론인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대두되었다. 왈론인에서는 대립정당인 벨기에 노동당의 지지자가 많고 독실한 그리스도 교도가 적다. 왈론인에게 쌓인 불만은 1960년 벨기에령 콩고의 독립에 의한 경제적 불안과 함께 폭발하여 스트라이크나 폭동이 빈발하였다. 1966년에서 1968년에 걸쳐 벨기에 유수의 명문 루뱅 대학에서 양민족 간의 정면 충돌 사건이 일어나 정부를 위기에 몰아넣기까지 하였다. 오랜 전란의 역사를 경험한 벨기에에서는 현재도 교육에는 국민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독립 달성 이래 2대 정당의 정쟁에 초점이 되는 것은 항상 교육 문제이며 그 때문에 학교 전쟁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1831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일찍이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그 운영이나 언어, 종교가 교육체계 속에서 어떻게 취급되느냐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1423년에 창립된 루뱅 대학은 가톨릭 대학으로 2개 병용, 1834년에 창립된 브리셀 대학은 종교와는 관계없이 2개 병용, 1817년에 창립된 리에지 대학은 프랑스어를, 헨트 대학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1944년에 생긴 사회복지국에 의해서 운영되며 노동자의 유급 휴가나 노인연금, 공중위생 등에도 용이 주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문화. 벨기에는 유럽 예술의 보고이다.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의 융합된 문화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벨기에의 문화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여러 세기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던 12에서 13세기에 나타난 부유한 상업 동시와 공업 도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영화 산업은 브뤼셀에 있는 킹스 갤러리에서 1896년 3월 1일 처음 영화가 상영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영화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프랑스 영화 사업가인 찰스 페스에 의해 지배되었다. 벨리어인으로서의 영화 제작자는 히폴리테 데 캠피너였고 1923년 그의 스튜디오가 불타버릴 때까지 몇 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게스톤 쇼켄스와 장반데르 헤이더는 고전문학 영화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고 1987년 니콜 반 괴템은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13세기 야고부스 레오디엔시스는 음악 백과사전인 스페쿠럼 뮤지컬을 편집하였다. 1450년 음악의 중심지가 전 네덜란드로 옮겨갔다. 18세기에는 유명한 수많은 하프시코드 연주자들이 나타났고 19세기에는 많은 음악학교가 나타났다. 1833년 프랑코스 페티스가 브뤼셀의 왕립음악학교의 초대 원장이 되었다. 1925년 벨기에 작곡가들은 브뤼셀에서 롤 켈슨을 중심으로 하여 라디오와 TV 출연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음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색스폰의 발명자인 아돌프 색스는 재즈에 새로운 음색을 보탰다. 과학기술. 벨기에의 과학기술은 전통적으로 교육과 연결되어 발전해왔다. 1874년부터 기본적인 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은 유럽의 다른 연구 활동들과 함께 벨기에 대학 내의 여러 연구단체들이 과학연구 분야의 선도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 해로 인터대학의 마이크로일렉트릭스 센터는 1984년에 건립되었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칩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 대학의 인간 유전 형질 연구센터는 유전자 기술 연구 업적으로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세포와 분자병리학 연구학회에서는
연구원들이 중요한 생리학적 연구와 의학적 연구를 서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엔트워프 대학은 물질의 전자구조 연구와 레이저 장비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한관계 1962년 5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한국은 1965년 11월 벨기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벨기에는 1970년 2월 주한 벨기에 대사관을 개설한 바 있다. 양국 간의 협정 체결 현황을 보면 1962년 1월 상품보호 협정, 1970년 6월 사직면제 협정, 1974년 12월 한국 벨기에 투자보장 협정, 1975년 10월 항공협정, 1977년 8월 이중과세 방지 협정, 1987년 1월 해운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1997년 현재 대한 수출 7억 146만 달러, 대한 수입 5억 7,870만 달러였다. 주요 수출품은 화학제품, 기계류, 통신기기 등이며 수입품은 선박, 절강, 의료, 전자제품 등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